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정진 10월 첫째 주 10월 4일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첫날 시작이 좋았습니다. 출발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3.6%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달이라고 해야 되죠. 9월 정말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거의 한 15% 넘게 빠졌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20% 이렇게 빠지면서 엄청나게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반등했던 유의미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감세안이죠. 우리가 지금 9월달 들어서 크게 폭락했던 이유들, 이때 문제예요. 추석 연휴 끝나고부터 폭락을 시작했거든요. 왜 이랬냐, 바로 영국이 그때 영국 정부에서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감세안, 세수로 확보를 좀 줄이겠다. 즉 통합 양적 완화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러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을 좀 긴축 정책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영국이 반대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파운드화가 그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다시금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다른 미국 등 글로벌 유럽 등 금리 인상을 또 가파르게 하겠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퍼지면서 명절 이후에 이렇게 폭락 장세가 계속 나왔습니다. 영국의 발표 이후에 이렇게 전 세계가 폭락에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영국이 지금 손을 들었어요. 우리 처리하겠다, 파운드 감세안 처리하겠다 하면서 파운드가 급등하면서 반등세 나왔습니다. 최고 세율 45%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걷겠다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파운드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역시 2%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또 제조업 지표가 좀 악화가 됐었거든요. 고강도 긴축을, 아무래도 좀 제조업 지표, 즉 물가가 악화되다 보니까 물가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물론 예전 평상시 같으면 제조업 지수가 악화되면 지수가 급락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낮게 나와야 금리 인상을 덜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긴축을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PMI 구매자 관리 지수, 요게 지표가 좀 낮게 나와야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물가에 조금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긴축 빡세게 안 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지하면서 강한 상승세 나왔고요. 우리나라 3대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것인데 0.5%로 할 것이냐, 0.75% 할 것이냐,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0.25로 했었거든요. 0.5%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지수 하락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미 다 선빵 맞았다. 선빵으로 이미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좀 더 가파르게 할 것으로 이미 선빵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발 악재가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세 나올 거고, 단기적인 반등세 이어질 수 있다. 2300포인트까지는 절반까지는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또 악재 변수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 핵 때리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핵 실험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열차가 이동하는 모습 포착됐다고 합니다. 진짜 핵을 쏘면 그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핵을 쏜다, 그러면 이거 어쨌든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경고일지, 위세를 쫄게하기 경고일지 진짜로 핵을 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푸틴 성격상 또 안심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큰 지금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력 시위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즉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나토 기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지구 종말 무기를 만약에 꺼내든다 하면 포세이돈 탑재한 로켓 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실험을 임박했다. 지금 위화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정말 핵을 쏜다 그러면 조금 굉장히 큰 어떠한 판이 엎어질지 모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남부도 지금 다시 도네츠크주도 말 그대로 탈환했다라고 보여지면서요, 점차 러시아는 수세에 몰리고 있고요, 모든 수건을 동원해서 지킬 것이다 개소리하고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 터뜨린 선례를 언급해서 지금 핵 사용 가능성 계속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방 관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서방이라 하면 유럽연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배제할 수는 없다. 선실하나는 아직 알 수 없다. 서방 국가들 절대로 제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대 핵 보유국이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가장 핵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요.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 순위인데요. 서방국가 즉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 해서 얘네가 러시아한테 핵 쏠 수도 있습니다. 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전세계 초토화, 인류가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큰 경제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러시아가 핵 쏜다 그러면 얘네들도 핵을 쏠 수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돌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위화감을 조성할지 아니면 진짜 핵을 쏠지 이게 가장 큰 변수고, 이게 지금까지의 폭락은 정말 폭락도 아닌 금융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제가 봤을 때는 재료라고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의 하락은 지금 우스울 정도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도 이렇게 핵을 쏜다 그러면 1000포인트 미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악재, 영국발 악재는 해소되면서 반등 구간에 모색이 됐고요. 이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러시아의 핵을 쏘냐 마냐의 변수가 아무래도 시장 다시금 요동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 바로 대정화금입니다. 요오드 관련주라고 했죠. 피폭 방사선 많이 퍼지는데 피폭을 누적되지 않게 하는 게 이 요오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대량 요오드를 구매했다는 소식에 진짜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대정화금에서는 요오드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핵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정화금에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요오드는 요오드와 칼륨 아니다, 피폭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주로 분류가 됐어요. 방사선 피폭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의약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사선 피폭이 누적이 안 되게 요오드와 칼륨이 내보내는 성질을 한다고 합니다. 체외로 배출될 수 있게 효과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 핵 폭발 시 발생하는 방사성 요오드가 신체에 갑상샘에 쌓이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 그래서 요오드 관련주들 지난주에 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대정화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지만 오늘 무려 12% 넘게 급등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0% 수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저가에 매수하셨을 테고 두 자릿수 수익은 충분히 얻으셨을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대정화금으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직접 본인이 매매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성투자하시면 더없이 좋겠고요. 관심 종목, 급등 종목을 매매하기 어렵다,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방에 오셔서 체험방에서 제가 가격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목표가, 손절가까지 이렇게 좀 잡아 가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010-2575-4421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체험방에 초대해 드려서 장중 시황과 그 다음에 종목별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5일 수요일날 급등할 종목 3종목 관심 종목 준비하고 왔거든요. 첫 번째 종목은요,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사우디에서 지금 주관하는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규모 수주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중소형 업체 중 한 곳으로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8위의 건설 사업 관리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도 라인, 총괄, 실제 수주한 이력도 있다는 게 아무래도 네옴시티의 가장 큰 수혜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좀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30%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37% 증가를 했고요. 향후 앞으로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 수주에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혜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증권사 보고서가 발행되면서 오늘 2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두 자릿수 상승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윗꼬리도 달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반등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물 들어올 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내일 급등할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오늘 장중 15%까지 급등은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오늘 장중에 보시면 급등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지난달에 고토통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성장 동력으로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고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시장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영국에서 그렇게 감세한 발표한 이후에 재료고 뭐고 수혜주고 뭐고 다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그 악재가 소멸되다 보니까 다시 예전에 호재들이 다시 잇따라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현재 3단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 있고요. 이건 일본, 독일의 세계 세 번째다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시면요, 아무래도 2025년까지는 4단계까지 버스 셔틀까지 가능할 것으로, 승용차 출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에는 전국에 구축해서 자율주행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물, 사람 선택적으로 감지가 가능하고요. 레이더 기록 장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이러한 동사의 제품, 자율주행과 관련된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다 해서 부각이 됐고요. 오늘 거의 대장 역할하면서 많이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내일 추가적으로 전고점까지는 노릴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는 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두 자릿수 상승은 충분히 급등세를 나타낼 수 있어서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관심 종목은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팹리스 업체였죠.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급등세라고 보였지만 시장 하락에 다같이 매물이 쏟아졌는데 이내 반등하는 것도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재료가 뭐냐? 가온칩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왜 가온칩스가 지금 이슈가 되고 두각이 됐냐면 ARM이라고 할게요. 영국 전세계 반도체 설계 기업 중에서 ARM이라는 기업이 가장 큰 기업인데,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있죠. 손정희 펀드, 비전 펀드가 ARM의 지분의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픽카드 업체죠, 엔비디아에다가 팔라고 했어요. ARM은 굉장히 큰 돈으로 팔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독점 규제 금지법으로 인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불발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너네는 인수하면 안 된다. 설계 비메모리 즉 반도체 설계에서 니네가 전세계 독점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손해장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겠죠. 얘네 지금 돈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빨리 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엔비디아한테 큰 돈 3조 원과 7조 원과 어쨌든 엄청나게 큰 돈을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팔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타자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설계, 반도체 설계 자산은 없어요. 얘네는 오히려 지금 파운드리랑 메모리 반도체만 있지 비메모리 쪽에는 아직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파운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 자산까지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세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로 볼 수가 있고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이런 IP 지금 설계하는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하는 거 다 ARM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얘네 경쟁 업체들은 엄청 얘가 인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기네 설계 자산 기술이 다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ARM 인수 합병할 것이냐 말 것이냐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삼성이 한다 만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서울을 오면 아마 회동을 해서 제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둘의 쇼가 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에서 너네 뭐 또 막을 수가 있어요. 삼성 ARM 인수 못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75% 체계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인수권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원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팹리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RM 인수 시에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반등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두 자릿수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10월 4일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